자, 사과, 분사, 문제 푼 거 채점할 거야. 전에 채점을 안 했던 것 같아서 이거 채점을 해서 채점한 거를 일일이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올려주세요. 자, 액추얼 테스트까지 여기 액추얼 테스트까지 전부 채점을 하시고요. 다 올려주세요. 카톡으로. 알겠죠? 자, 그리고 5과 시제 들어갑니다. 자, present tense, past tense, future tense, progressive까지. 자, 문장 하나씩 해석 다 할 수 있는지 확인 다 하시고요. 자, 미래 시제, 미래 완료 진행까지 합니다. 자, 현재 시제는 당연히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서 쓰는 게 현재 시제죠. 자, 현재의 사실이나 상태.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사실이나 상태, 반복적 행동, 일반적 사실, 그 다음에 불변의 진리, 속담 이건데 현재 일어난 것에 현재 시를 쓴다라는 건 당연히 상식적인 건데 뭔가 현재, 과거, 미래로 특정 짓기 어려운 거 있죠. 일반적인 사실, 그 다음에 상태, 변하지 않죠.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된단 말이야. 해가 서쪽에서 뜬다. 해가 서쪽에서 뜨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지. 이런 그 속담이 가능한 이유는 해는 언제나 동쪽에서 뜨기 때문이죠. 이렇게 반복적인 경우, 이 반복은 상태도 마찬가지야. 변하지 않으니까. 자, 반복을 나타내는 경우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똑같기 때문에 그냥 현재 시를 쓴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적인 행동은 일반적인 사실 또는 불변의 진리, 아까 말한 해가 동쪽에서 뜬다 뭐 이런 거, 불변의 진리. 속담은 생활의 진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생활의 진리. 필기 다 해야 되는 거 알죠? 선생님이 필기한 거 그대로 쓰셔야 되고요. 밑줄, 동그라미, 별표 다 그대로 해야 돼. 자, 생활의 진리.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진리라고만 외워도 돼요. 이게 좀 이해가 잘 되는 학생 같은 경우는 그냥 진리라고만 외워도 돼. 자, 시제를 보기 위해서 동사를 확인한다. 그죠? 동사를 먼저 확인하고 이렇게 한 문장에 동사가 하나씩 있는 이걸 뭐라고 하죠? 문장이라고 하죠. 센턴스라고 하죠. 자, 이 센턴스들이 나왔는데 자, I go to school with my best friend. 난 베스트 프렌드와 언제나 함께 학교에 가요. 그러면 반복적인 거고 변함이 없는 일이죠. 자, do you go jogging every day? 자, 반복적인 사실, 행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때는 그거에 대한 근거를 주는데 보통 every day라는 말처럼 빈도를 나타내는 말이 함께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빈도를 나타내서 반복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나서 시제를 묻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everyday 같은 빈도 부사를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it doesn't snow in Singapore. 싱가포르에서는 눈이 내리지 않아. 이것도 변함이 없는 사실이잖아요. 일반적 사실. 그 다음에 action은 speak louder than words. 이게 속담이죠. saying에 해당이 되죠. proverb라고 하거나 액션 행동은 말보다 더 크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크다라는 말인데 자, 행동이 말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반복적으로 시제가 현재 시제가 나온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 3인칭 단수 현재에 s를 붙인다라는 부분에 아직도 헷갈림이 있는 학생은 이거 얘기했어 선생님이 이거 한번 헷갈리면 고3까지 변함없이 성인 돼도 변함없이 틀릴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과거 시제로 가자. 과거 시제는 당연히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역사적 사실이야. 요거 하나 별표. 자,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뭐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면 당연히 과거 시를 쓰겠죠. 에이미가 woke up 일어났어요. 자, 늦게 오늘 아침 늦게 일어났어요. 부사네요. 늦게 일어났어요. 브라이언은 was in the library yesterday. 자,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부사를 통해서 과거 시제를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자,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 언제? 1950년 6.25라고 하죠. 6월 25일에 일어났다. 특정한 날 앞에 전치사 on 붙이는 것도 주의하자. 이게 June이면 in을 붙일 텐데
June 25가 붙었기 때문에 날짜, 하루에 해당이 될 때는 오늘 붙인다. 기억을 해주고요. 자, 한국전쟁이 발생했다라고 발발하다 broke out 과거형 썼죠. 그가 told 말했어요. 레디하라고 선생님이 말씀해줬어요. 나에게 레디하라고 이런 식으로 할 때 여기 시제가 과거잖아. 그러면 broke out은 원래는 과거보다 더 과거인 대과거 즉 had pp를 써야 합니다. 원래는 일반적인 사실 같은 경우는. 그러나 여기에 대과거를 쓰지 않고 그대로 과거형을 쓴 이유는 뭐야?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야. 이걸 알아두면 되는 거야. 그냥 단문에서 The Korean War broke out 이라고 과거형 쓰는 건 아무 문제가 없죠.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앞에 동사가 told 과거야. 그래서 뒤에 broke out을 써야 되는데 또다시 과거형을 쓸 것이냐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것까지 알면 거의 1, 2등급이야. 자, 1, 2등급의 학생으로 자라도록 알겠죠?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자, 미래 시제는 will이죠, will. 또는 begoing to죠. 그죠? 근데 will과 begoing to가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약속이나 의지 또는 말하는 순간 결정한 일을 나타낼 때는 will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초인종이 띵동 울려가지고 갑자기 내가 나갈게 라고 할 때는 begoing to를 쓰지 않아요. begoing to는 미리 계획한 일을 나타낼 때 쓰는 거야. 그래서 will은 보통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begoing to는 뭐뭐 할 예정이다 라고 외우잖아.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정확하게 외우는 게 나중에 이해를 하는데 훨씬 더 보탬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아예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begoing to는 뭐뭐 할 예정이다 라고 외워놔야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근데 외우기만 하고 이런 어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써먹기는 좀 힘들겠죠. 자, we will go on a vacation. Go on vacation next month. 미래 부사와 함께 오고요. 다음 달에 휴가를 갈 거야. I will not, won't. 자, 나는 tell your secret to anybody.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할게.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할게. 자, anybody가 온 이유는 somebody는 긍정문에 오는 거죠. 그리고 some을 말하는 거야. any를 쓸 때는 부정문과 의문문과 조건문이 옵니다. Are you going to visit? 너는 방문할 예정이니 이 미리 벌써 뭐뭐 계획한 그런 느낌이 들죠. New amusement park. 그 새로 생긴 놀이공원에 갈 예정이야. 계획 세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럴 때 be going to 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여기서 when과 if가 나왔죠. 이 when과 if라는 접속사는 시조부 미대연이잖아. 시조부 미대연. 자, 공부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그 공부한 게 체화돼서 내가 습관이 될 정도로 정답이 나올 정도로 습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간, 부사, 조건, 부사절, 미래 대신 현재의 줄임말이죠. 다시 한번 시간, 조건, 부사절, 미래 대신 현재라고 했어요. 사실 지금은 시간과 조건만 알면 돼. 그래서 when이 시간이고 if가 조건이잖아. 그치?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부사절이란 말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 when이 부사절로만 쓰이는 게 아니야. 명사절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부사절일 때 그때 의미가 뭐뭐 할 때라는 뜻이고 뭐뭐 할 때라는 뜻의 부사로 접속사로 쓰일 때는 부사절을 이끈단 말이야. 자, 그런 경우에 미래 대신 현재 쓴다. They arrive. 그들이 도착해요. I will meet them. 내가 그들을 만날 거야. 자, 동사를 항상 밥버릇 해야 되는데 arrive하고 will meet라는 시제가 생각을 해보면 아직 그들이 도착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도착을 할 거야. 그럼 arrive도 미래고 will meet도 미래란 말이야. 그래서 두 개의 시제를 일치시켜주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겠죠. I will tell you.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When they will come. 그들이 언제 올지를 말해줄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when이 쓰여져 있고요. when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come이라는 동사와 tell이라는 시제를 보면 아직 오지 않았어. 그래서 앞으로 그들이 오면 너한테 말해줄게 라는 의미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위에 거는 명확히 그들이 올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올 때 내가 그들을 만날 거야. 만약 그들이 오면, 그들이 올 때, 왔을 때, 앞으로 오게 되면 그들을 만날 거야. 이런 의미인데 밑에 것은 내가 말해줄게 너에게 무엇을 언제 그들이 올지를 해서 목적어로 쓰였어요. 자, 목적어로 쓰였으면 얘는 명사절이고요. 그리고 해석이 언제라고 됩니다. 그죠? 그런데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될 때는 부사절이고요.
자, 그죠? 자, 뭐 언제는 명사절이에요. 텔의 목적절로 쓰인 명사절이야. 이럴 때는 자, 시조부 미대연이니까 부사절로 쓰인 경우에는 미래 대신 현재를 쓴다. arrive, will arrive가 아니고 arrive를 쓴다. 그러나 여기 명사절일 때, 언제라는 뜻의 명사절일 때는 그런 규칙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미래 시제를 씁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에 동사와 뒤에 동사의 시제를 일치시켜주지 않으면 틀립니다. 자, 이렇게 두 문장의 시제를 일치시켜주는 것을 시제일치라고 해요. 시제일치. 자, 그 다음에 if도 마찬가지야. If the weather is good. 자, 날씨가 좋다면 we will go surfing tomorrow 했죠. 자, if가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에 미래 대신 현재를 쓴다. 자, 날씨는 지금 아직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내일 일이죠. 그런데 그러면 서핑을 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미래 시제 will be를 쓰지 않고 is를 쓴다. 현재를 쓴다. 그래서 시조부 미대연에 해당이 되고요. 자, 마찬가지야. 뭐뭐라면 이라는 조건으로 쓰이면 부사절이라고 하고요. 부사절로 쓰이면 그때 미래 대신 현재를 쓴다 라는 얘기죠. if도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일 때는 네, 정리 다시 해볼게요. 언제라고 쓰일 때는 명사절이고요. if도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쓰일 때는 명사절입니다. 목적절로 쓰이죠. 자, 이렇게 이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요 경우만 해당이 되는데 그걸 간략하게 줄인 게 이 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진행으로 가자. 자, 진행. 특정 시점에서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낼 때는 be 플러스 ing의 형태를 나타낸다. 자, progressive라 그래요. 점점 진행이 된다라는 뜻이죠. is resting or doing, be waiting 이라고 했죠. I'll be waiting. 이거 좀 조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행형에서 보통 1차적으로 틀리는 건 아이들이 비동사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문장에서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된다는 거. 사실 뒤에 ing는 엄밀하게 말하면 동사가 아니고 보다 현재 분사다. 이제 분사야, 분사. 얘는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품사가 뭐다? 형용사다. 형용사이기 때문에 따로 떼서 보면 쉬고 있는 중인이란 뜻이야. 그녀는 뭐뭐이다? 쉬고 있는 중인. 어디에서? in bed, 침대에서. 그죠? 그래서 자, 비동사를 쓰지 않으면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비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she is resting in bed. 우리가 공부하니까 그렇지 사실 she's resting 하면 is는 거의 안 들리죠? resting만 들리죠? 그래도 is를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거 먼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is에 각각 맞는 시제를 적용해서 미래 시제까지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녀는 침대에서 쉬고 있는 중이다. What were you doing last night? 넌 어제 무엇을 하는 중이었니? 하고 있었니? I'll be waiting for you. 자, wait for 하면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라는 뜻이죠. wait. 항상 for이 나오는 단어야. 이렇게 쓰면 A를 기다리다. 그 다음에 wait A for 아니고요. wait for A to B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A가 B 하기를 기다리다. 두 개 알아두시고요. wait for를 한 단어로 바꿔서 await라는 타동사를 쓸 수도 있어요. 자, await A를 기다리다. wait for A를 기다리다. wait for A to B, A가 B 하기를 기다리다. 여러분은 해석도 써놓으세요. I am wanting you to come home right after school. 자, 이런 문장은 진행형이 불가능하다. I want you to come home right after school. right after school. 학교가 끝난 직후에 네가 오기를 원한다. 자, 감정, 인지, 감각, 소유를 나타내는 동사는 진행형이 불가능하다. 쉽게 말해서 I want라는 동사는 뭐 인지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상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상태 동사는 나는 원한다 라고 말하는 순간 원하는 마음이 뚝 떨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I want you to come home. 내가 네가 오기를 원해 라고 하면 계속 원하는 거잖아. 계속 원하는 거기 때문에 진행형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진행형이 불가능하다. 없으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느냐? 쓰면 안 돼요. 그냥
단어 그대로 써도 진행의 의미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진행형을 따로 쓰지 않는다. 자, 예를 들어서 feel, 느끼다, 계속 느끼죠. hear, 듣다, 들리다가 안 들리는 거 아니죠. 보다, 감각동사이고 다, smell, 자, 냄새가 계속 나죠. 그 다음에 taste, 네, 여기다 씁시다. 자, taste, 그리고 이제 뭐뭐처럼 보이다 해서 appear, 자, 또는 look도 마찬가지죠. 이건 뭐뭐처럼 보이다. 이게 이제 감각 동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여기 있는 동사들이. 이런 동사들은 따로 진행형을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elieve, 믿다. 그 다음에 know, 알다. I know 해도 계속 알고 있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think, 생각하다. 대표적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think하고 believe예요. know도 많이 나오고요. like, 좋아하다. 그리고 원하다, 좀 아까 했죠. 원하다. 그리고 hate, 미워하다. 다 비슷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소유동사 have가 있죠. have. I have a pen 그러면 펜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진행형을 쓸 필요가 없다. 물론 have 말고 possess라는 단어도 있죠. own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자, 이렇게 대표적인 단어들이 있는데 감각하고 소유동사가 시험에 많이 나오기는 해요. 자, 이걸 토대로 문제를 쭉 풀도록 합니다.